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영상을 만듭니다. 요즘 구독자 수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너무 많이 증가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덕분에 수익도 많이 올라서 이제는 뭐라도 좀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다 전부 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줘서 그 결과입니다. 여러분들 공부하면은 여러분도 좋고, 또 열심히 이제 영상을 봐주니까 또 저도 좋고, 서로가 좋은 거죠. 그쵸? 하여튼 여러분들 뭐 열심히 공부하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희 반 학생들 4학년 2학기 수학 사각형 단원을 가르쳤거든요. 근데 이제 가르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면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해 보자 합니다. 사실 이번은 이제 한 차시는 아니고요. 사각형 단원 전부 다를 한번 쫙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좀 깁니다. 네, 잘 보이시죠? 오랜만에 화이트보드 꺼냈습니다. 자, 4학년 2학기. 그리고 참, 저번 영상에서 왜 저 다이소 가면은 지우개를 살 수 있는 1,000원이면 사는데, 사실 사왔어요. 사왔는데 이게 또 잊어버렸어요. 희한하게 지우개를 잊어버려요. 그래서 오늘도 역시 또 화장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4학년 2학기 사각형은 총 제가 이게 보니까 7개를 알아야 돼요. 7개. 근데 이제 순서로 지켜야겠죠. 자, 바로바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직에 대한 건데, 수직이란 거는 우리는 이제 이제 수직이라고 표현하는데, 잘 보이시죠? 엄청 잘 쓰시네요. 저기 사과 패드만 하다가 오랜만에 이걸로 하니까 다시 돌아간 기분이 예전으로요. 수직이란 말은 사실은 직각. 큰일 날 뻔했네요. 직각이란 말도 같은 말입니다. 또 수직으로 해서 이제 수선이란 말이 있어요. 수선이란 말도 좀 생겨나고요. 또 직각이니까 90도겠죠. 90도. 이게 전부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근데 그 상황마다 다르게 쓰이는데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수직이란 말은 일단 여기다가 선분을 딱 그으세요. 그었죠? 그었으면은 자, 여기에 90도인 점을 한번 찍을 겁니다. 그럼 이게 이제 각도기며 같이 있는 거죠.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90도에 점을 딱 찍잖아요. 그죠? 90도에 점을 딱 찍고, 이거를 또 이렇게 자로 이렇게 내려 긋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바로 이 밑에 있는 선분에 대한 수직인 선분이에요. 수직. 무슨 말 알겠죠? 밑에 일직선에 대한 수직인 선분이다 할 때는 수직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수직이란 말을. 수직. 그쵸? 그럼 직각 언제 쓰냐? 요게 각이 이제 이렇게 표시했을 때 요 표시된 각을 우리는 직각이다 얘기합니다. 당연히 요 직각은 각도로 재보면 당연히 90도겠죠. 90다. 그러니까 직각이랑 90도이 같은 말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수선은 뭐냐? 이 선분에 대해서 수직인 선분. 바로 얘가 수선입니다. 바로 얘가. 다시요. 수선이란 말은 이 일직선에 대한 수직인 선분을 바로 수선이라 합니다. 이제 아시겠죠? 네. 그래서 1차시 끝났습니다. 좀 빠르죠? 그냥 7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속성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 평행과 평행선 그리기. 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평행이란 말이 나와요. 평행. 여러분들 이 말을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평행이란 말. 자, 평행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두 개의 선분이 있습니다. 두 개의 선분. 자, 보세요. 요 선분과 그 다음에 요 위에
선분을 한번 똑같이 그려 보겠습니다. 요 선분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이제 가라는 선분이 있고 얘는 나라는 선분입니다. 가와 나는 서로 만나지 않습니다. 왜 만나지 않냐면은 이 끝을 아무리 이렇게 이어보나 여기 나 선분이나 그다음에 가 선분의 끝을 이제 아무리 이어봐도 두 개가 서로 만나질 않아요. 만약에 약간 삐딱하게 그릴 수 있습니다. 나는 제대로 그렸는데 가를 약간이라도 이제 비스듬하게 그렸어요. 이러면 어떨까요? 이러면 얘가 나중에 쭉 가다가 여기 딱 만나겠죠? 그죠? 얘 나는 이렇게 쭉 오고요. 그럼 얘는 평행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평행이란 말 자체는 의미는 양쪽을 아무리 이어봐도 둘이는 만나지 않는다. 지구 끝까지 가더라도 만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이제 그 평행이란 것은 이제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원하는 게 뭐냐면요. 바로 이제 평행선을 그려봐라. 그 말입니다. 그릴 때는, 교과서에서는 이제 삼각자를 이제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지금 삼각자가 없습니다. 없다고 이제 못 그릴 수는 없죠? 이 서랍 속에는 자를 전부 다 총 동원해 봤습니다. 자 두 개만 있으면 그릴 수 있겠죠? 일단은 아까 처음처럼 평행인 선분을 하나 그립니다. 밑에 일직선의 선분이죠. 일직선 선분을 그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교과서에 얘를 대고서 이제 삼각자로 그리면 편한데 뭐 상관없죠. 이 자 또 다른 자로 똑같은 위치에다가 점을 한번 치면 되겠죠. 그다음에 하나만 찍으면 될까요? 주임학생들 이거 그리라니까 점을 하나만 그리고 그리더라고요. 그럼 좀 약간 불안하죠. 그렇죠? 평행이 안 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점을 이렇게 이으면은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또 이렇게도 이런 모양도 평행한 거예요. 평행이라 해서 항상 우리는 가로만 생각하는데 세로도 평행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차시 끝. 자, 뭐 굉장히 빠르죠. 그 다음에 3차시는 그린 평행선의 사이에 거리를 재는 겁니다. 자, 지금 이게 두 선분이 서로 이제 평행하죠. 이런 표시를 합니다. 평행한 표시를 합니다. 그럼 여기다가 일단 이렇게 해서 한번 선을 그려볼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난 이렇게 그어보겠다. 아니다. 나는 한번 정확하게 수직인 선을 그어보겠다. 이렇게 자 두 개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기역, 니은, 디귿이라는 선분을 그었을 때, 사이에 선분을 그었을 때 가장 가까운 거리는 무엇이 될까요?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제 얘는 수직이 되겠죠? 수직이고 여기 자 기역부터 기역 선분 얘는 10이 나왔으면 10 얘는 뭐가 잘못됐네요. 얘가 10이 나면 안 되는데요. 얘는 다시요. 잘못 그렸나요? 얘는 11이 나왔습니다. 네, 11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여기는 자 10이 나왔고요. 또 이쪽은 비슷한 것은 13이 나왔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봤을 때 수직인 선분에서 가장 거리가 가깝다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역시 또 3차시 끝냈습니다. 얘가 가장 가까운 거리는 수직인 곳이다. 그 다음 사다리꼴입니다. 자, 사다리꼴이란 말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지금부터 약간 이제 조금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전차시까지는 그냥 일반적인 이제 개념이고 지금부터 이제 사각형 이름이 나옵니다. 사다리꼴. 말 그대로 사다리 모양이다. 꼴은 모양이죠. 이 꼴 저 꼴 다 본다. 내가 이 모양 저 모양 다 본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자, 이 모양인데 어떤 모양이냐? 여러분들 그 집에 리모델링 하거나 아니면은 왜 도배 막 붙일 때 아빠 엄마들이 할 수도 있지만 일반 업자들이 오셔서 하시겠죠. 그때 이제 사다리 같은 걸 이렇게 가져오시죠. 가져오셔서 이렇게 해서 밟고 올라가서 이제 도배를 하잖아요. 그죠? 그거 봤죠? 도배하는 거. 한 번이라도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이거 올라가서 일을 하실 때 요 모양 바로 요거 딱 떼어서 보면은 요런 모양이 바로 사다리꼴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사다리꼴을 하나 그려볼게요. 지금부터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잘 봐주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요것과 평행한, 자, 평행한 곳에 점을 찍습니다. 또다시 평행한 곳에 점을 딱 찍습니다. 그리고 딱 이겠습니다. 그리고 양쪽을 또 이렇게 요렇게 그립니다. 자, 사다리꼴 모양이죠. 그쵸? 약간 삐딱한가요? 그쵸? 약간 삐딱한 것 같기도 하고 화면이 삐딱한 건가요? 자, 사다리꼴 모양입니다. 자, 사다리꼴에 이제부터는 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의란 무엇이냐? 사다리꼴의 의미겠죠. 뜻. 정의란 말 자체는 이제 뜻, 의미. 여러분들 알아듣기 어느라 걸어도 알아들으면 됩니다. 뭐 정의든 뜻이든 의미든 다 같은 말입니다. 수학에서 이제 정의라 표현하니까 사다리꼴의 정의는 무엇이냐면은 바로 밑에 선분하고 저 위에 선분이 서로 평행한 거예요. 평행. 무엇이냐? 마주본이란 말은 뭐냐면은 여기 이제 기역 니은 선분을 왔을 때 기역 니은이 마주본다고 말했죠. 서로 내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보고 또 여기서 봐도 이게 마주본다 그 말입니다. 서로 마주보는 한 쌍. 우리 저희 반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그 잠자리 생각 잠자리. 자, 바쁘네요. 잠자리까지 설명해주고. 자, 잠자리겠어요. 잠자리 날개 지금 몇 쌍인가요? 얘가 한 쌍입니다. 한 쌍이라는 것은 똑같은 두 개가 있을 때가 바로 한 쌍입니다. 이게 바로 한 쌍입니다. 자, 한 쌍. 원래는 잠자리 두 쌍인데, 자, 일단 이 개념을 생각하기 위해서 한 쌍입니다. 자, 한 쌍이 마주보는 한 쌍.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이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죠. 한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다. 평행, 사각형. 평행, 여기까지만 할게요.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하다. 이게 바로 사다리꼴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요거는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계속 이걸 이제 반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없습니다. 그리고 사다리꼴의 정의는 사실 없어요. 이거 위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이거 외에 다른 말 하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것만 계속 유지해야 됩니다. 자, 이 사다리꼴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다. 끝. 알겠죠? 그 위에 것은 없다 생각해 주세요. 자, 그래서 사다리꼴 끝.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행사변형입니다. 자, 이제 속성반인데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학교에서 배웠다는 걸 전제하에 하는 거예요. 안 배우고서 보면은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일단 배우고 하는 겁니다. 복습. 그렇죠? 자, 이제 평행사변형 또 말 또 배워야죠. 평행사변형이다. 말이 되게 어려워요. 평행한 사변형이다. 평행한 것이 4개 변이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그냥 평행사변형 이렇게 알아두면 편합니다. 평행사변형. 평행사변형이 무엇이냐? 얘는
제가 일단 한번 그려볼게요. 가장 대표적인 평행사 변형이요. 10에서 20. 됐죠? 그 다음에 역시 또 똑같아요. 그 저기 마름모 사다리꼴 하는 거 스타트는 똑같습니다. 다음 차시가 마름모라서 지금 헷갈렸네요. 그래서 여기도 제가 이제 저희 반 애들한테 항상 그래요. 이 선부는 무조건 잣대고 그려라. 잘 안 들어요. 그냥 빨리빨리 끝내고 집에 갈 생각에 잣대고 꼭 그려라. 제가 이제 항상 그럴 땐 다시 하자. 불시에도 검사해서 자 다시 하자 하면 또 지우고 다시 하고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자 보세요. 자 이게 평행 사변형의 가장 기본 모습입니다. 기본 모습. 뭐 여러 가지 모습도 있겠지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전에 사다리꼴처럼 위에 아래가 어때요? 서로 평행하죠. 그다음에 뿐만이 아니라 이쪽도 평행합니다. 이게 뭐냐? 이거는 아까 전에 한 쌍, 두 쌍 했잖아요. 이건 몇 쌍일까요? 이건 두 쌍이죠. 잠자리 다시 한번 또 그래요. 잠자리 또 소환합니다. 이번에는 날개가 한 쌍, 두 쌍입니다. 실제 잠자리 두 쌍이죠. 이게 바로 두 쌍, 날개가 두 쌍이라 표현한 거죠. 얘도 마찬가지죠. 한 쌍, 두 쌍입니다. 자, 보면 뭐 어떻게 표현하면은 평행사변의 정의입니다. 마주 보는 두 쌍의 변이 서로 평행하다. 됐죠? 더 이상 뭐 말이 필요 없죠? 그리고 사실 평행사 변형은 이 성질이 하나 더 있어요. 사실 두 개 더 있는데 이것도 다 설명할게요. 두 번째 성질은 뭐냐면은 요 거리와 요 길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에 3cm라면은 여기도 당연히 3cm겠죠. 뭐냐면은 마주보는 두 변이 길이가 같다. 여기가 2라면은 여기도 2가 되겠죠.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러니까 마주보는 길이가 같다. 세 번째 또 법칙이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은 요 각이 만약에 70도면은 여기 마주보는 각도 같습니다. 여기도 70도다. 각도 같다. 여기가 만약에 130도라면은 말 되나요? 130도? 안 되겠죠? 왜 안 되냐면은 여기가 70도면은 110도죠. 왜 110도냐? 잘 보세요. 요 각과 요 각 위 아래에 있는 이웃하는 각은 합이 180도라는 법칙이 있어요. 그러니까 70도면은 당연히 빼기 70이니까 110도죠. 110도. 여기가 110도니까 당연히 이쪽도 110도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평행사변형의 법칙은 총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중에서 얘가 가장 중요한 법칙이겠죠. 마주보는 두 쌍의 한 쌍, 두 쌍이 서로 평행하다. 그리고 길이도 같다. 마주 볼 때 같다. 그러다 보니까 요 각, 요 끼인 각 이거와 마주 보는 각이 같고 두 개의 합쳤을 때 이웃하는 두 각이 합쳤을 때 180도이다. 세 가지 법칙이 있습니다. 이제 뭐 슬슬 이제 어려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평행사변형 끝. 알겠죠? 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사각형 들어가는데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더라도 잘 따라와 주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주면은 사각형 끝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름모네요. 자, 마름모를 일단 써보겠습니다. 너의 이름은 마름모다. 마름모는 옛날에 이제
선생님 때 보면 이제 로봇 태권브이에 가서 그 눈이 마름모예요. 로봇의 그 눈이 마름모. 어떤 뭐 이런 모양. 그쵸. 이런 모양 해가지고서 쫙. 그쵸. 자, 이걸 마름모라 하는데, 자, 마름모를 이제 수학적으로 알아보면 좀, 그때부터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그죠? 마름모를 그릴 때는 일단 대각선을 그려야 돼요. 길이가 일정해야겠죠. 이런 대각선을 딱 그리고, 여기 가운데다 점을 찍어야겠죠. 이건 실제 마름모는 아닙니다. 마름모 안에 대각선 표시하는 겁니다. 18cm가 9cm에 여기도 이렇게 12cm. 이건 뭐냐면은 마름모 안에 들어가는 대각선이에요. 이 상태에서 이제 끝에 길이 이렇게 연결해 주면은 되겠죠. 이렇게. 이도 그리니까 되게 기분이 좋고, 뭔가 이렇게 그린다는 것은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느끼죠? 이렇게 뭔가 그리면 굉장히 기분이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가운데를 싹 지우면은 슉슉슉슉슉슉슉. 괜히 지웠네. 이것도 설명하면 되는데, 참 대각선 설명해야 되는데, 한번 다시 또 그리면 되겠죠. 자, 또 잘 안 나오네요. 자, 이게 이제 마름모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마름모의 정의는 어떤 정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요 네 변의 길이가 네 개의 변이죠. 네 개의 변의 네 변의 길이가 같다. 저희 반 애들한테는 이제 쌤쌤하다 뭐 그런 말 하거든요. 네 변의 길이가 쌤쌤하다, 같다 그 말입니다.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다른 법칙은 사실 없어요. 마름모의 정의는 이게 딱 하나입니다.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자, 그런데 성질이 있어요. 성질. 이렇게 네 변의 길이가 같다 보니까 성질이 생겨요. 어떤 성질이냐면은 아까 평행사변처럼 요 각도 비슷해요. 보세요. 요 각이 만약에 30도면은 얘도 30도예요. 쉽게 말해서 마주보는 각이 같다. 역시 또 쌤쌤하다, 같다 이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 각 무슨 몇 도인지 알겠죠? 왜? 아니면은 이웃하는 각은 합이 180도다. 그런 법칙이 있습니다. 그게 뭐 30도니까 30에서 180도를 빼니까 150도죠. 마찬가지로 150도니까 마주보는 각 얘도 150도입니다. 이런 법칙도 있습니다. 마주보는 각이 같다. 또 이웃하는 각은 합이 180도다. 또 특이한 법칙이 세 번째 하나 더 있어요. 특이한 얘는 성질인데 얘는 정의고 성질이 두 개 더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그릴 때 뭘 그렸냐면 이제 대각선을 그렸죠. 저는 이제 그리기 편하려고 대각선 그린 거예요. 근데 사실 거기에 얘 성질이 들어가 있어요. 자, 대각선을 그립니다. 자, 이거 그리고 얘를 그려요. 자, 편의상 이 가로 대각선을 기역이라 하고 세로 대각선을 니은이라 할게요. 그럼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니은 대각선은 기역 대각선을 반등분한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니은은 기역 대각선을 2분의 1 한다. 2분 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정확히 반이라 이 말입니다. 만약에 아까 전에 여기 만약에 이쪽이 5cm면은 당연히 이쪽도 5cm입니다. 이해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10cm인 대각선의 정중앙을 니은이 통과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기가 3cm, 여기가 3cm예요. 그러면은 거꾸로도 됩니다. 거꾸로도 기역은 니은을 반땡한다. 그러니까 반을 딱 나눈다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서로 나누는 거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대각선을 반으로 정확히 나눈다. 그럼 당연히 이 각은 몇 도일까요? 제가 지금 약간 잘못 그렸지만 수선이죠. 수선. 아까 수직이죠. 수선. 수선의 의미죠. 수선의 의미. 처음에 나왔던 말 기억나시죠? 수선이다. 수직이다. 직각이다. 90도다. 쌤. 같다. 그 말입니다. 자, 이래서 이제 말은 뭐 더 없어요. 이거 위에는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위에는 없다. 말은 뭐 끝입니다. 말은 뭐 끝. 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설명한 이유는 사실 이 7에 있어요. 7회 학생들이 굉장히 헷갈려 합니다. 왜 헷갈리냐면은 다른 거 생각해서 그래요. 제가 설명한 것만 생각하면 절대 안 헷갈린데 제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강조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각형의 비교. 자, 이제 마지막 거의 뭐 하이라이트입니다. 지금 하는 것이. 저는 이제 두 가지 사각형을 그릴 거예요. 하나는 이제 그 전에 배웠던 직사각형. 저희 반 아이들 그러더라고요. 직각사각형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근데 교과서에는 직각사각형보다는 직사각형이 나오는데 어디서 배웠나? 모르겠네요. 자, 직사각형의 뭐냐면은 바로 위아래가 같은 사각형이죠. 길이가 8cm가 나왔으면은 마찬가지로 자, 지금 이제 보이는 거랑 약간 차이는 있네요. 약간 제가 지금 카메라가 보세요. 이렇게. 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요. 자, 직사각형이 무엇입니까? 내각의 직각의 사각형이 직사각형이죠. 법칙이 그렇죠. 자, 그러면은 직사각형은 우리가 배웠던 첫 번째 사다리꼴인가요? 만약 물어봐요. 직사각형은 사다리꼴인가요? 물어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사다리꼴의 정의를 생각했죠. 사다리꼴의 정의는 마주보는 한 쌍이 평행한 거예요. 마주보는 이렇게 한 쌍이 평행했어요. 그렇죠? 그럼 뭐냐? 얘도 마찬가지로 마주보는 한 쌍이 평행한 겁니다. 사실 두 쌍 평행하지만 한 쌍이 평행하기 때문에 직사각형은 사다리꼴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나요? 막 머리가 복잡해지죠. 막 그렇죠? 정의만 생각하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자, 두 번째, 직사각형은 평행 사변형일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평행사변형의 정의를 생각해야죠. 평행사변형은 마주보는 두 쌍의 변이 평행했어요. 그렇죠? 두 쌍. 얘도 마찬가지로 두 쌍이 평행합니다. 쉽게 말해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 또 뭐 배웠나요? 마름모 배웠죠. 직사각형은 마름모일까라는 질문이 있어요. 자, 마름모의 정의는 첫 번째 정의가 뭐였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다. 쌤쌤하다. 그겁니다. 그게 마름모입니다. 근데 이건 어때요? 마주보는 것밖에 안 같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같지만 얘는 다르죠. 그러니까 마름모는 아닙니다. 직사각형은 마름모는 아닙니다. 자,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동안 배워서 해보니까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이거를 만약에 다른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항상 요 정의만 가지고서 판단하기 바랍니다. 자, 하나 더 해야겠죠? 마지막 하나 더. 이번에는 정사각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사각형. 자, 정사각형을 또 그리겠습니다. 자, 비교하니까 어떻습니까? 갑자기 막 정신 없으시죠?
비교하니까 서로 막 이제 사각형 길이 서로 비교하니까 자, 정사각형은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사각형은 네 변의 길이가 뭐 또 같은 사각형이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정사각형 그렸습니다. 각도 같죠? 각도 90도이고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 정사각형. 이건 이제 저번 학기나 아니면 전 3학년 때 배웠죠, 정사각형. 햇빛이 들어오네요. 잠깐만요. 오, 좋습니다. 자, 근데 처음부터 비교해 볼게요. 정사각형은 첫 번째, 정사각형은 사다리꼴인가요? 묻는 겁니다. 자, 우리 사다리꼴의 정의는 뭡니까? 마주보는 한 쌍이 평행한 것. 마주보는 한 쌍이 평행하죠. 즉 정사각형은 사다리꼴이 맞습니다. 두 번째,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인가요? 평행사변형인가요? 평행사변형의 정의 뭡니까? 마주보는 두 쌍이 평행한 거죠. 한 쌍, 두 쌍이 평행하죠. 아, 이것도 맞습니다. 정사각형은 평행사변형입니다. 세 번째, 정사각형은 마름모인가요? 마름모는 뭡니까? 네 변의 길이가 같았죠. 이해 어떻습니까? 정사각형 마찬가지로 네 변의 길이가 같죠. 쌤쌤이죠. 쌤쌤. 즉 정사각형은 마름모도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4학년 2학기 사각형 단원 수학을 모두 마쳤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보니까 요 7번째에서 굉장히 서로서로 막 헷갈려 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설명하게 됐습니다. 됐는데 어떻게 좀 이해가 잘 됐나요? 잘 안 되면은 영상을 다시 처음부터 한번 쭉 다시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의만 가지고서 이제 풀면은 되지 않을까, 사각형 어렵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 수학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